우리가 그 유학이라고 하는 것, 유학뿐만 아니라 황하문명권에 있는 모든 학문의 본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양 오행론입니다. 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누차 공부를 했지만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죠. 세월이 바로 음양의 이치입니다. 음양의 영허소장, 그죠?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속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 속에 길흉화복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길흉화복 따로 천지자연의 영어소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속에서 같이 움직이니까 항상 천지자연의 이치를 법도를 그대로 본받는 것이 바로 일륜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바로 일륜의 법도라고 하는 것은 곧 천지자연의 이치를 잘 닮아가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부로 표현하자면은 해와 달이 언제 힘들다고 하다가 아이고 오늘은 쉬었다 가자 하던가요? 안 하죠. 꾸준히 자강불식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쌓이면은요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마 여기는 지금 안 나오시는데 공부를 어느 분이 열심히 하더니 한 3년 공부하니까 자기 한문도 잘 몰랐는데 제법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를 안다면은 내가 10년을 채우면 뭔들 못하겠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면서 누차 공부를 많이 했고 그거는 이제 음양의 도가 잘 정리된 것이 주역입니다. 주역 속에 음양 속에 오행이 있고 오행 속에 그 음양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음양 떼어놓고 그 속에 오행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개는 꼭 같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황하문명권의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럼 바로 그것은 음양 오행이다. 그냥 두 마디로 하라 그럼 뭐예요? 음양이다. 하나다 그러면 어떻게 돼? 태극이다라고 하던가 그죠? 태극, 극 이 개념으로 표현해도 다 통하는 내용입니다. 자, 홍범이라라고 하는 글은 우리 앞에서 이미 한번 다 들여다봤었습니다. 일단 저 서경 우리 한번 쭉 들여다봤었죠. 목차만 몇 페이지냐면은 한번 봅시다. 어디쯤에 홍범이라고 하는 글이 위치하고 있느냐면은 39쪽 한번 펴보세요. 38쪽, 39쪽에 38쪽, 39쪽에 서경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죠. 서라고 하는 글은 원래 옛날에 한나라 때는 주로 상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서라고 하는 것은 천자문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천자문에서는 아까 공부하신 분들 천자문에서 서를 뭐라 그랬어요? 예? 쓰고 읽고 말해. 여기서 지금 쓰고 읽고 개념 너무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서. 이걸로 표현되어 있었죠? 이제 이 정도 공부가 되면은 서가 뭐니 물어보면은 그 물어보는 사람 딱 쳐다보고 해야 돼요. 그죠? 그 정도가 공부가 된 거죠. 얼굴 딱 쳐다보고 저 사람 천자문 수준인가? 그러면 그냥 글써 정도 아니면 천자문 수준이 아니지. 우리 천자문은 워낙 어려운 천자문이니까 저 사자수학 공부하는 사람 정도다. 그러면 글써 그 글이라고 하는 거 그냥 쓰고 읽는 거 이렇게 되고 천자문 정도 이제 알아들으면은 그래도 뭐 분석행위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분석행위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서 삼경 공부 다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한나라 때는 상서라 표현했고 이후에 그냥 그전에는 그냥 보통 서라고만 표현했더라라는 거죠. 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면 그냥 서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라고도 표현하건 또는 뭐 전이라고 표현하건 다 그게 그 소리예요. 소리였다가 나중에 이제 송나라 때 주자가 성리학적 체계를 완성을 시키면서 적어도 육아라면은 필독도서가 있는데 그것이 사서 삼경이다라고 해서 경까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설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현인들이 쓴 글 정도. 이를테면은 논어 그러면 공자의 제자가 쓴 글들이죠. 공자의 말씀을 제자가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제전제자로부터 배웠던 맹자가 쓴 글도 다 서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 그 다음에 손자였던 자사가 쓴 대학 중형 전부 다가 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공자가 직접 편찬하신 글들은 전부 다가 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공자가 편찬은 하시긴 하셨으되 공자 말고 또 딴 사람이 또 쓴 글이 있었다 그랬죠. 주역이라는 것. 주역은 시력 삼고라 그랬습니다. 때로 표현하자면 저 상고시대, 복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중고시대인 문왕과 주공의 손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하고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춘추시대 때 공자의 손까지를 거쳐서 이른바 네분 성인의 손을 거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역 같은 경우는 그때는 공자는 거기 반열에 못 껴요. 그때는 워낙이나 삐까번쩍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왜냐 앞에 세 분은 누구예요? 하나는 천자 왕이죠. 왕이고 하나는 그 제후입니다. 제후의 그 왕의 버금가는 제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에서 복희시, 문왕, 주공 이분들이 획을 긋고 그 다음에 괴사와 효사를 다른 것까지만 뭐라고 한다? 거기서는 그것만 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공자가 쓰신 글은 다만 이 경을 찬술한 글, 이 경을 누구나 후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를 해준 거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한다? 그때는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 글에다가 10개의 날개를 그저 보조를 달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10개의 날개를 달았다. 그래서 그때는 십익전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조금 좀 그렇죠. 어떻게 공자하고 주자고 같은 반열이냐?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저기 맹자나 이런 사람하고 같은 반열이냐? 그래서 조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뭐라고 하느냐? 대자를 또 갖다 붙여요. 십익대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뭐 그렇더라라고 하는 표현이고, 자, 서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어쨌든 진시황제의 분서갱유를 피해가지고 이른바 다 숨게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는 했지만은 천자문 시간에 그 분서갱유의 그 사건의 전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자,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이른바 통일국가를 만들었죠.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북한 통일 개념하고 비슷할 겁니다. 통일 개념은 뭐예요? 정치 체제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른바 언어라는 것도 같이 써야 됩니다. 우리는 말은 같지만 실은 언어의 그 쓰임새가 굉장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루두루 백성들 사이에 통용된 이름하에서 도량형, 그 다음에 그 앞서서 뭐가 같아야 되냐? 율, 그죠? 음악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책력. 지금 북한 애들은 뭐 이 표준시도 바꿔놨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뭐냐면 전국시대, 춘추시대 양상이에요. 서로 간에 오랫동안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해 이른바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두루같이 이렇게 통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찢어지다 보니까 우리 방식대로 하지. 뭐 개성이 최고라지만 우리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뭐 바퀴 휠도 다르고 뭐 이런저런 게 달라봐요. 그죠? 우리가 옛날 초기에 핸드폰 썼을 때 잭도 달라가지고 이 뭐 배터리 다 되면 골치 아팠잖아요. 그죠? 이건 국가가 다 통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루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이러면서 그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요새는 국제규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의 국제규격을 만드는 시대가 이름하여서 왕도 정치의 시대입니다. 실제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춘추 전국 시대가 되면서 이른바 국제규격이 전부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말도 글자도 달라지죠. 문자도 달라지죠. 제일 중요한 게 이 문자란 말이에요. 그죠? 원래는 그 전에 서라는 걸로 해서 글자가 글은 다 통용이 됐는데 말은 다르더라도 다 통용됐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한중일이라고 하는 게 한문으로 쓰면 다 통하죠. 이게 어느 날부터 각각 다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한글을 쓰더라도 우리 그냥 두루두루 통용됐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자도 각각 지역마다 뭐 우리는 이렇게 쓴다 저렇게 쓴다면 서로 간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천하를 통일한, 천하를 이른바 그 황제국, 그러니까 시황제가 되는 거죠. 자기 전체적인 중앙집권화를 이룬 진시황제가 이 나라 저 나라 말 갈 때마다 문자 다 달라져 하니까 이거 무지무지, 이거 천자의 권위에 손상이 가죠. 그래서 그때 이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자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사 같은 사람이 만드는 게 소전체죠. 전체건데 소전체고 소전체를 만드는 이유가 진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나중에 만리장성을 쌓고 이른바 전국을 두루두루 다루는데 항상 우리가 주고받는 이 문서라는 게 글자로 돼 이루어졌잖아요. 이 쌓이는 그 문서들은 보고해야 될 문서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그림같이 쓰는 그 대전체
그림 문자. 이거 언제 이루고 앉아 있어요. 그죠? 조금 더 간편하게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소전체입니다. 그죠? 소전체였다가 소전체로 쭉 그래서 전부 모든 글자를 다 확립을 하고 그랬는데 저 노나라에 있는 놈들 뭐 상설하고 갖고 있는데 뭐 이른바 과두문자 비슷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두루두루 세상을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책들 전부 다 거두어서 정리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본은 어디다 둔다? 황실도서관에만 두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필요한 놈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뺏겨서 가져가면 된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자 통일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를테면은 일본이 식민지 사회를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 뭐 쓰게 만들어요? 언어를 강요하잖아요. 그 비슷한 여기는 문자 개념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해? 갖고 있는 책들은 전부 다가 어떻게 한다? 수거를 합니다. 수거한다고 내놔요?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뭐냐면 책임자를 쭉 둡니다. 너 책임지고 저 지역에 있는 그 책들 다 수거해. 만약에 못하면은 발각되는 즉시 뭐예요? 책임자만 처벌하면 되죠. 아주 중지로 다스립니다. 그러면 이자가 나서가지고서는 다 걷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그런데 어묵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죽어도 안 내놓는 사람들이 있죠. 이른바에서 논어에서 뭘 배웠어요? 논어에서 뭐 배웠어요? 살신이 성인이라 그랬잖아요. 내 몸을 죽여서라도 이건 인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렇게 공부한 자들인데 그거 내놓으라고 해서 더군다나 이게 주겠어요? 안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숨겨놓은 자들이 있으니까 이건 대표적으로 뭐가 국가가 크게 이제 협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른바 광화문 내거리에다가 저 옛날식으로 하면 어디에 함양 그죠? 함양 수도의 내거리에다가 딱 왕궁 앞에 모아놓은 책들 딱 놓고 어떻게 돼요? 온통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야 이거 뭐 권력은 커지고 그 진시황제는 워커홀릭이라 그랬죠? 천하의 최고의 워커홀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거 내가 오랫동안 살아야 이렇게 그 통일해 놓은 이 국가의 체제를 완성시킬 거 아니에요. 사람이 욕심이 그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영생불로약을 구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도 옆에서 소사기질 한 사람들이 있죠. 이른바 도가의류들. 저 황제 옆에 와가지고 이런 거 먹으면요 오래오래 살면서 그 권력 다 누립니다 했으니 시켰겠죠. 그죠? 여비 잔뜩 주고 가서 찾아와라. 어떻게 했겠어요? 꼴컥 삼키고 안 옵니다. 왜 와요? 그죠? 그런 약이 천하에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무지무지 열받잖아요. 세상에 아니 감히 나한테 도전해 이것들이 해가지고서는 저자들 복수를 하는 것이 그게 이른바 갱유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저 화산 쪽 어디에다가 온실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겨울에 거기서 뭘 만드느냐 오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오이를 딱 열게 만들어 놓고 저자들 불러다가 저걸 어떻게 해서 오이가 열렸는지 한번 논아보도록 하라 이렇게 시켜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거기에 이제 도가들, 유가들, 말 잘한다는 유가들 다 갔죠. 그게 딱 해서 이제 거기다가 다리 하나 놓고 그쯤에서 이제 구경할 때쯤에 장치해놨죠. 딱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땅 떨어지게 해서 그냥 구덩이 속에 다 생매장시키게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갱유 사건입니다. 갱유라고 해서 유가를 쓰긴 하지만은 실은 이때 이 갱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실은 도가무리들이 더 커요. 근데 유가들 사이에서 뭐 이런저런 내분이 일어나서 덩달아서 다 가서 죽었는데요. 자, 어쨌든 이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문자 통일을 했지만 이 권력 결코 오래 못 가죠. 자체 내분으로 일어나 가지고 망합니다. 망하고 그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한나라가 되는 거죠. 그 한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또 한나라도 이런 바에서 이제 결국은 한나라 어떻게 되냐 그 진나라에서 나빴던 그죠 악패들만 조금 제거하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가 누가 다 이미 해놨느냐 그 어묵한 통치를 하면서 진시황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민심만 얻으면 돼요. 민심은 누구냐? 민심 얻는 방법 어때요? 그 백성들이 제일 존숭하는 사람들 같이 우대해주면 됩니다. 그게 누구냐? 이른바 덕 있는 군자들, 이른바 유가 세력들이죠. 이른바 유가 세력들이 존숭했던 뭐예요? 공자의 책들을 그대로 다 뭐냐면 복간을 시키고, 그죠? 다 그대로 반포를 하면서 우리 이거에 의해서 통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좋잖아요. 그죠? 이른바 일륜지 도라고 하는 효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름하여서 대대적으로 있는 유학 경전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사회가 이미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소전체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쉬운 글자들, 저 하층 계급들도 쓸 수 있는 뭐예요? 노예 예자를 써가지고 예서체가 나오는 거죠. 이 예서체에서 발전되는 게 이른바 해서 나중에 해서체인 정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나라 때 쭉 이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한나라 때 새롭게 지금부터 이 문자를 쓴다라고 하는 이른바 문자를 새롭게 반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문, 한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문자를 반포해 가면서 유학 경전들을 쫙 정리를 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서였어요. 그죠? 서는 이른바 이제사망. 이제사망의 통치를 다룬 글이라 그랬죠. 이제 그러면은 요임금과 순임금, 사망 그러면 하은주 3대의 우임금, 탕임금, 그 다음에 문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분들과 같은 덕으로서 통치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자, 국가가, 그죠? 국가를 세울 수가 있고, 국가가 번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말기에 누구냐? 거리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주. 그 다음에 아직은 저기가 아니라 유왕이나 여왕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결국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보여준 책이 바로 서경입니다. 그래서 군주들로 하여금 항상 뭐냐 두루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의 복간이 참 중요하다 싶어가지고선 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서경이 제대로 돼 있는 게 없네요. 철저하게 또 망가뜨린 게 또 서가 되니까. 그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저 노나라 변경쯤에서 복생이라고 하는 늙은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노인네가 서를 가리킨다고 합디다 라는 소문을 접합니다. 이제 원래는 진나라 황실 도서관에 있다가 서가 없어지는 걸 그 염려해 가지고 본인이 외우고 있던 걸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강의를 해서 그때 복생이 나이가 90이 넘었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오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조착이라는 사람을 보내죠. 보내서 그 외운 내용을 쭉 받아 적고 이것이 서다라고 해서 금문상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는 이게 정본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어디서 뭐가 나왔던가요? 노나라 노벽. 그죠? 그때 이제 한나라 때 저기 노나라 땅에 군주로 가 있었던 그 노공황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워낙 집 꾸미기를 좋아하니까 집 늙히고 뭐 집 꾸미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 자기 집 옆쪽으로 자기 궁궐 옆으로 뭐냐면 저 공자 사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씨 저거 뭐 어떻게도 못하겠고 해서 그냥 어쨌든 눈 딱 감고 내 권력이 있으니까 저거 허물자. 그래서 벽을 그냥 딱 집들로 허물어 가는데 어떤 벽을 탁 허물었더니 그 속에 와르르 쏟아진 게 이른바 고문서들이죠. 고문이다라는 겁니다. 고문서라고 할 때 그때 문자는 이게 문서라 이렇게 문자라는 옛날 다시 말해서 지금 한나라 때 금문으로 정리되지 않은 옛날에 과두문자로 이루어진 책들이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서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그때 이제 과두문자에 대해서는 그 공자의 후손이었던 그 공안국이 과두문자를 매우 탁월하게 해석을 잘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공안국의 손을 거쳐가지고 과두문자로 된 그 고문이죠. 고문 그때 상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고문 상서가 쫙 그 번역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글자 바꿔서 나오는 거죠. 해놓고 봤더니 금문 상서에 빠진 내용들이 제법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집어넣어서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이 이른바 서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경이 되고 거기다 이제 채침이나 뭐 누가 거기다가 주석을 달았다 그러면 그때 그거는 뭐다? 그거는 전이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서전이라 붙이고요. 그런데 여전히 만약에 상서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상서라는 개념은 언제 때다? 한나라 때 국가의 그저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런 말에서 공영달 등등등등이 쭉 공영달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당나라 때, 그죠? 당나라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지고 번역된 것이 그거는 뭐냐? 번역된 게 아니라 주석이 달려진 것이 상서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경을 볼 때 어디서는 상서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한나라 때 정현과 당나라 때 누구냐 이름이 갑자기 생각. 당나라 때 요 시기까지를 거쳐가지고 당나라 때 공영달 그까지에 거쳐서 주소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소본이라고 하면 보면 되는 것이 되고
서전 그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입장에서 정리한, 다시 말해서 채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을 다룬 것, 다시 말해서 성리학적 관점으로 정리된 것은 서전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어쨌든 상서라고 하는 책. 그래서 이제 위에 나중에 뭐 금문과 고문에 뭐 이게 위작이다, 뭐 위서다, 뭐 등등등등 얘기는 무지무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체결,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이거를 계속 발간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새롭게 발견된 글이 있으면 가져오시오. 그러면 국가가 뭐 하겠어요? 크게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꾼들. 아, 이게 뭐 적당히 뭐 좀 해가지고 옛날 고문서인 것처럼 해서 갖다 올리는 경우도 이게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게 한나라 때 무지무지 이른바 위서들, 위서들이 엄청나게 판치는 시대가 언제냐면 그 한나라 때예요. 그 위서들, 그래서 이거는 뭐 참위라는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부에서도 여전히 학계에서도 이 한나라, 명나라 때 이때, 송나라 때 이런 때 그 위서 논쟁이 대단히 컸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고문과 금문을 적절히 섞어서 한나라 때 이미 그 상서라는 체계를 완성을 시켰고, 그 원래 그 책을 가지고서는 다시 또 별도의 그 주석을 다룬 것이 성리학자들의 글이기 때문에 뭐 고문이라 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이게 통치의 그저 이념으로 계속 작용돼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대로 읽어보는 건데요. 자, 이래서 이제 삼왕의 글로 이루어진 것이 상서더라. 이제 여기까지 공부할 줄 알면 여기까지도 웬만큼 설명을 하셔야 이제 좀 공부 좀 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망이 되고, 그러면 역사로 보자면, 역사서로 보자면은 우서가 있죠. 자, 우임금 요순 시대 때, 자, 요순의 그 역사를 정리한 것이 자, 우서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치수 사업을 이룬 그 공로로 해서 나중에 순임금한테 양위를 받아서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우임금이 되는 거죠. 새로운 나라를 세웠고, 그때 나라의 이름이 바로 하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설아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라의 마지막인 그 누구예요? 걸림금이 있죠. 걸림금이 워낙 포악한 정치를 하니까 그때 누가 탕이 나서서 정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상땅에 세운 바로 상나라입니다. 중간에 나중에 어디냐면 은땅으로 무정때죠. 무정 반경 아니 그다 중간에 하여튼 은나라로 이렇게 나라 이름 이주를 해서 후대에는 나중에 은나라로도 불리우는 나라입니다. 자, 상서가 있고, 그리고 역시 은나라 말기에 폭군주의 그 폭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저 서쪽에 있는 그 주 땅에 제후가 어떻게 돼요? 정벌을 하는 거죠. 그 제후가 이름하여서 무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왕이 천자가 되는 난데요. 그것이 바로 주서에 해당되는 글입니다. 그런데 자, 홍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서에 들어가 있어요. 주서에 들어가 있는데, 자, 주서의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되느냐 하면은 주서의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나요? 거기에 처음에 태서로 돼 있죠. 태서 상중 하편으로 돼 있는데요. 바로 무왕이 은나라를 정벌하기에 앞서서 군사들 앞에서 크게 맹세한다라는 바로 맹세 선언문이 됩니다. 이름하여서 사람들이 이른바 저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의 제후가, 그죠? 제후가 이름하여서 저 무시무시한 천자를 정벌한다 그러니 이게 사람들이 얼른 손톱 손이 가요. 이를테면은 내가 저 그래 표현이 맞나? 경상남도 도지사라 그럽시다. 도지사인데 이쪽이 지금 서울에 이른바 천자 왕이라 그래봐요. 도대체 제가 안 만들어 내가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끌고 우리 치러 가자 그러면 전라도 도지사도 나한테 해야 되고 이렇게 다 들어 하는데, 그런데 일반 그 병졸들은 그거 선뜻 나서려고 그러겠어요. 천자의 저 군사를 친다 그러는데 잘못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실패하면은 이건 뭐 온 집안이 도륙나니까. 그래서 자, 뭐 여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얘기가 뭐겠어요? 저 사람은 임금이 아니라 뭐다? 독부다. 외로운 사내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이상 민지부모, 백성들의 군주가 아니다. 그냥 외로운 사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지?
아, 네가 왕인 줄 알았더니 왕 아니구나. 그죠? 백성들을 위한 이른바 백성들의 부모가 돼야 되는데 부모가 돼서 누가 자식들 굶기고 자식들을 학대합니까? 그죠? 이건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해주는 게 이제 태서편입니다. 그리고 그래 상중하편에서 그래서 크게 맹세하는 군사들 앞에서 맹세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저 황하강 지류를 하나 딱 건너가지고 이름하여서 은나라 교회의 벌판 그게 바로 목야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목야의 땅에서 전투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병졸들을 독려하는 맹세가 바로 목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해서 대략 한 열흘이었나? 한 달 정도 걸렸나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무력으로서 그 혁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무성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편이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혁명을 해서 주나라를 세우긴 세웠고 그래 혁명에서 주나라의 군대를 이기고 어디야 저 호풍 땅에 가가지고서는 문왕의 사당에 가서 이렇게 했으면 이겼습니다라고 고했죠. 고하고 났는데 여전히 은나라가 멸망하긴 했다지만 여전히 은나라 백성이 다 은나라 백성이죠 실은 은나라 백성이 되고 사람들은 그 다음에 더군다나 무력으로서 이러면 우리 군사 쿠데타 하면서 지금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인정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른바 나라를 세웠는데 저자들이 어떤 자들인 줄 알고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반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주나라를 세우긴 세웠지만은 그래서 그때 누구를 그럼 역시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이름하여서 백성들로부터 신망받는 원로를 찾아가면 됩니다. 이 원로에 적극적인 동조가 없으면 절대로 그 나라 안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원로가 누구냐? 논어에서 공자가 은나라 말기에 3인이라고 표현했던 미자, 비간, 기자가 있었습니다. 자, 비간은 누구였냐면 비간은 작은아버지가 되는 거죠. 폭군주의 작은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폭군주가 뭐냐면 조카예요. 이 조카의 그 폭정에 대해서 가나다가 결국은 이 조카가 뭐라고 하냐. 지 작은아버지 보고 당신이 성인이야. 성인이라면 심장에 구멍이 7개가 있다는데 어디 보자. 이건 아마 이후에 유언비어로 만들어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비간의 부인이 그때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속에 자식이 몇 명이나 들었냐. 배를 갈라보자 해서 산채로 배를 갈랐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예전에 5.18 이때도 보면 별하별 소문들이 흉흉하게 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이유가 많은데 어쨌든 비간은 가나다가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미자하고 기자가 남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세 사람이 원래는 저 서경의 뒤에 보면은 미자편이 있죠. 그 하서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요? 아니, 상서의 맨 마지막 편이 미자로 돼 있잖아요. 그죠? 미자편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 비간과 미자와 기자 세 사람이 이거는 우리는 바로 종친의 신하잖아요. 종친의 신하기 때문에 저 군주가 잘못되면은 군주를 바꿔야 되는데 바꿀 만큼의 지금 이 종친의 세력들이 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비간이 바로 눈앞에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둘이 남아가지고 안 되겠다. 기자가 그래요. 아니겠다. 여기는 이제 여기도 왕실의 그 자손이 되고 여기는 주의 서형입니다. 실제적으로 제일 큰 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정식 왕비가 아니라서 군주 자리가 여기로 이제 천자의 자리가 여기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기자가 그래요. 어차피 지금 내가 이 정세를 보니까 저 서쪽에 있는 저 주나라에서 곧 머지않아서 혁명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은나라는 어차피 망해진 것은 기정사실이고 왜냐면 민심이 이미 다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대로 그저 조상 제사를 그대로 없앨 수는 없다. 너라도 부디 어디서 살아남아가지고 세상이 좀 조용해지거들랑 그때 바로 제사를 좀 지내드리러 가라 가지고서 위패를 그저 주고 훔쳐서 갖고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고 이제 기자는 남아가지고 어떻게 돼? 나는 절대로 남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거짓 미친 채 했다라고도 하고 또는 그냥 어쨌든 노비로 살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죠. 기다리고 마침내 자 이제 주나라가 이겼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듣게 되고 그때 누가 되느냐? 어쨌든 자 기자라고 하는 이른바 국가의 원로가 그죠? 은나라 사람들이 두루두루 존숭에 맞지 않는 어진 사람이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천자가 되고 난 무왕이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이른바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바로 뭐냐면은 예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 천자의 후손들을 찾아요. 천자의 후손들을 쭉 찾아가지고 뭐냐, 다 봉호를 줍니다. 다시 말해 전부 다 제후로 삼아요. 그 다음에 요임금의 후손, 순임금의 후손, 그 다음에 저 하우씨의 후손, 그 다음에 은나라는 아직 아니에요. 은나라는 지금 여기 망했으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순임금의 후손은 저 진 땅에다가 진나라를 제수해 주는 거죠. 이게 순임금의 음악이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 바로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라는 어떤 나라는 기나라가 있죠. 기나라 땅을 이렇게 봉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봉해주는 겁니다. 봉해주고 그 다음에 이 봉부, 그 다음에 이렇게 거의 시신도 거의 버림당했던 이 비간의 무덤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봉분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주석에도 나오지만은 그 은나라의 현인으로 일컬어지는 누구라고 있는데 상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살았던 동네 여기는 훌륭한 어진 현인이 산다 그래서 이런 말에서 정려문 같은 걸 하나 또 세워줍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민심 이반됐던 걸 다 모으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살아있는 이른바 이분, 그죠? 살아있는 이른바 그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이분을 직접 초빙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지가 뭔데 초빙을 해요. 초빙하면 큰일 나죠. 직접 가서 찾아뵙니다. 직접 가서 찾아뵙는 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홍범의 제 첫 번째 문장이에요. 같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그러면서 은나라의 현인에게 정치 대법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비록 그 폭군주가 포악한 정치를 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죄는 대단히 미워서 정벌을 했지만 원래 은나라에 전해지던 이른바 선왕의 법이 있죠. 그 선왕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전법입니다. 공자가 참 안타까이 여긴 것도 그렇게 훌륭한 법이 있었는데 그러한 법을 두고도 저러한 나라가 망하다니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은나라의 그 정치 그 대법들은 그대로 주나라가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나라는 실은 저 변방 쪽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죠. 그래서 뭔가 그 중앙국가,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우려면은 아주 세련된 백성들을 위한 뭔가 이렇게 정치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자, 초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 뵙는 거죠. 이게 몇 페이지죠? 자, 398쪽입니다. 398쪽에 다른 거 일단 다 놔두고 일단 보면 제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16 3사의 왕이 방우기자하시다 이렇게 돼 있죠. 유16 3사다 그러면 당시 연사세제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어쨌든 13년에 그러면은 무가 이른바 제후로부터 시작해서 왕위에 오른 지 다시 말해서 군주 자리에 오른 지 13년이 되던 해 바로 이때가 뭐냐면은 바로 앞서서 뭐 했던 거예요? 은나라를 멸했던 겁니다. 은나라를 멸하고 아까 얘기했던 저렇게 해서 쭉 봉호를 줄 것 다 주고 그 다음에 바로 누구냐면은 기자를 방문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찾아뵙는 겁니다. 이 정도 내가 천자가 되었다 그럼 보통은 이제 패백을 잔뜩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벤치도 하나 착 보내가지고 모셔오도록 할 텐데 그게 아니죠. 원래는 자 우리가 맹자가 그래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함부로 신하하지 못하는 신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아무나 신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받들어야 될 스승은 스승으로서 모시는 것이고 스승이야.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그러고도 더 필요하다 하면 그때는 이제 정중하게 신하를 해줄 수 있는가라고 물어서 그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자하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2장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원왈 오호라 기자여 천유 음질하민하여 상nhập 권거하시니 아는 부지기 이른에 유서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그리고 기자를 찾아뵙고 이제 패백의 예로서 인사를 다 드리고 난 뒤에 그리고 이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기자여 하늘이 음질이다 그러면 하면은 극히 그죠? 극히
정할 질자입니다. 아래 백성들을 정하시어서 정했다라는 것은 하늘이 뭐예요? 천생증민이죠. 하늘이 무백성들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백성들을 이 땅에 살도록 딱 정하시면서 상협 권거하시니 서로 간에 그죠? 그 거처를 돕도록 하셨으니 다시 말해 서로 간에 잘 도와서 살도록 하셨는데 나는 그러한 하늘이 낸 백성에 대해서 부지기 이륜 그 떳떳한 윤리를 펼 바를 모르노라. 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 떳떳한 법도를 알지 못하니까 선생께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 일단 여기까지만 3장까지만 보겠습니다. 기자 내언왈 아문하니 제석곤이 인홍수하여 골진기 오행한데 제내 제노하사 불비 홍범 구조하시니 이륜의 유둔이라 곤즉 극선을 우내 사흥하신데 첫내 서구 홍범 구조하시니 이륜의 유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곰곰이 듣고 있던 기자가 이윽고 말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윽고 말하기를 내가 들었으니 나는 들었으니 아무나니 뭐 불가에서도 많이 쓰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옛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글에서 글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들었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들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거짓 미친 채를 하면서도 살아남은 것은 어쨌든 이 도를 세상에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은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게 실현은 안 되겠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새로 그죠? 이 천자로서 이른바 민지 부모답게 백성의 부모답게 들어서는 어진 군주가 있으면 이거를 물려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뭐 꼭 내 동포다 뭐다 이거는 그저 내 왕실 뭐다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들었으니 옛날에 곤이 인홍수하여 그러니까 막을 인자 홍수를 막아서 홍수를 막 큰 물을 막아서 이제 큰 물을 막아가지고 그 오행을 골진, 그죠? 어지럽혔는데, 그래서 이게 상제께서 진노하셔서 홍범 구주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떳떳한 법도가 무너진 바아니라. 그래서 곤이 그 벌로 자 귀한 것을 죽었거늘 그 아들인 우가 이에 이어받아서 일어나셨는데, 그래서 하늘이 그때 우에게 홍범 구주를 주셨으니, 그래서 마침내 떳떳한 법도가 펴졌고 바로 그 홍수를 다스렸고 대경대법인 바로 정치대법까지를 완성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당신한테 전해줄 테니까 당신은 잘 듣고 이대로만 시행하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본래는 저 하서에 들어가 있거나 은나라에 그죠? 이 오행 정전법을 썼으니까 은나라에 저 상서에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옛날 요순 시대로부터 해서 쭉 이어져 왔던 선왕의 법도 그죠? 성군의 법을 주나라에서 그대로 받아서 요거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만 고칠 거 고치고 해서 그대로 받들어서 이른바 황하문명권의 정치 대법이자 그 대법인 바로 오행론이 그대로 이어서 그저 정전법을 실시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홍범이라고 하는 것이 주서에 들어가 와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